우리가 지난주에 허가 특허 인가 체계 잡고요. 맞췄죠, 그죠?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행정청이 자신의 의사를 효과에 간철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행위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하죠. 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위가 있고 형성적 행위가 있어요. 명령적 행위는 의무를 발생시키는 하명, 부작위 의무를 해제시켜주는 허가,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시켜주는 면제, 이렇게 있고, 자, 형성적 행위는 권리나 능력을 형성하는 특허, 보충해서 완성시켜주는 인가, 대신하여금 형성하는 대리, 이렇게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자신의 의사를 효과에 간철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렇게 있다. 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허가랑 특허랑 인가랑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요, 그 교재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책을 끝에 가면요, 허가, 특허, 인가 비교해 놓는 박스가 있어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일 끝에 가면. 찾았어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일 끝에 가면 허가, 특허, 인가 비교 박스. 204페이지. 자, 거기 보면요, 허가, 특허, 인가, 우측 여백에다가 하명이라고 쓰세요. 하명이라고 쓰세요. 하명은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있는 건 적을게요. 자, 개념을 보시면 허가는 자유였지만 금지시켰다가 해제해 주는 거예요. 자유회복이죠. 어떤 금지예요? 일반적이고 상대적인 금지를 요건이 충족하면은 해지시켜서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다. 자, 특허는 권리나 능력 설정 행위다, 이렇게 돼 있고, 인가는 보충 완성 행위다, 이렇게 돼 있고, 그죠? 하명은 쓰세요. 의무 발생이죠. 자, 두 번째 목차가 출원이에요, 그죠? 출원. 출원은 신청하는 거예요. 자, 허가는 자유였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도 해제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겠지만 신청 없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다. 자, 특허 인가는 반드시 신청을 요해요. 반드시 신청을 요해요. 자, 하명은요, 신청 자체가 없죠. 하명은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에요? 의무 발생시키면 침익적이죠? 이런 거 신청하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하명 신청 자체가 없어요. 자, 성질. 허가는 명령적 행위죠. 명령적 행위. 특허 인가는 형성적 행위죠. 형성적 행위. 하명도 명령적 행위죠. 자, 허가는 기속행위예요, 그죠? 기속행위고, 특허 인가는 재량이에요. 하면 그거 안 물어봐요. 뭐
반응, 기속인 경우도 많고요. 재량인 경우도 많고 막 그래요. 재량이냐 기속이냐 안 물어봐. 허가는 기속이고 특허인가는 재량이다. 자, 근데 자, 허가는 기속이지만 조그마한 글씨 좀 쓰세요. 예외적으로 재량인 허가도 있어요. 예외 사례 암기해야겠죠? 유기장 영업 허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 허가지만 재량이에요. 허가지만 재량이다. 자, 특허는 재량이죠? 다 재량이에요. 인가는 재량이지만 인가 옆에도 쓰세요. 기속인 인가도 있어요. 채광계획 인가. 무슨 취임 승인, 뭐 사립대 총장 취임 승인, 뭐 이사 취임 승인, 뭐 이런 거. 자, 성질 세 번째 보니까 허가는 수정해서 허가해주는 경우도 있죠. 수정해서 해준다는 건 신청과 달리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특허 인가는 수정해서 특허를 해준다거나 수정해서 인가를 해주는 경우가 없어요. 자, 그래서 수정이란 건 뭐다? 신청과 달리 해주는 건데, 허가는 신청과 달리 해주는 수정허가라는 게 있어요. 특허인가는 신청과 달리 해주는 경우가 없어요. 신청한 대로 해주거나, 그냥 거부하거나. 자, 형식. 전부 처분의 형식인 거는 다 똑같죠? 여러분 배우고 있는 게 뭐 종류 배우고 있어요?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법을 집행해서 허가해주고 특허해주고 인가해주고 다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공무원이 집행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법이 바로 하는 경우도 있냐는 거야. 법규 허가 이런 거 없어요. 법이 바로 허가해주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특허는요, 법규 특허라는 게 있어. 법이 바로 특허해주는 경우가 있어. 하명도 법이 바로 하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인가도 법이 바로 해주는 법규 인가라는 건 없어요. 법이 바로 인가해주는 경우가 없어요. 자, 대상, 허가, 특허, 하명 전부 다 법률행위, 권리물을 변동하려고 하는 법률행위, 그리고 단순 사실행위 다 대상이 돼요. 자, 근데 인가는요, 법률행위만을 대상으로 해요. 인가는 법률행위만을 대상으로 해요. 자, 사실행위를 대상하는 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 효가 보시면 허가는 자유회복이죠? 특허는 권리 설정이죠? 인가는 보충 완성이죠. 그죠? 자, 효가 두 번째 거는 일단 됐어요. 자, 효가 세 번째 거 보세요. 허가는 대물적인 거는 인가 이전할 수 있다. 대인적인 건 이전 안 되고,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대물적인 건 이전할 수 있고 대인적인 건 안 돼. 자, 인가는 그냥 이전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적법 요건, 유효 요건 이것도 일단 넘어갈게요. 자, 대상 사업 보시면 허가는 소규모 사업이고요. 특허 인가는 규모가 있는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자, 5초 넘어가면 상대방 허가는 불특정 다수한테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근데 특허 인가는 반드시 신청을 요하기 때문에 특정인한테밖에 못해요. 특정인한테밖에 못해. 자, 그다음 감독, 허가는 자유회복이 자유였기 때문에 소극적 감독이고요. 특허 인가는 적극적으로 감독하는 거죠. 자, 그다음 공통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효가 두 번째 거랑 적법 요건, 유효요건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요 박스 잠깐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 효가 두 번째 보시면요. 허가는 반사적 이익 발생으로 이익 침해 시 행정쟁송 제기 불가라고 적혀 있고요. 특허는 권리 발생으로 이익 침해 시 행정쟁송 제기 가능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저거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에 허가업자나 특허업자가 있는데 허가나 특허를 신규로 받아서 시장에 진입하면요, 기존 업자들은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단 말이죠, 그죠? 매출 떨어지니까. 자, 그랬을 때 기존 허가업자가 신규 허가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냐, 또는 기존 특허업자가 신규 특허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냐. 자, 이 허가라는 것은 개념이 자유회복이죠. 음식점, 눈에 흔히 보이는 거, 음식점, 옷가게, 병원, 약국 뭐 이런 것들, 눈에 흔히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음식점이나 옷가게 모여 있는 거 본 적이 있어, 없어요? 많죠. 많이 모여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도 자유고 얘도 자유기 때문에, 서로 자유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반사적 이익이에요. 다른 말로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못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안에서 뭐 얘가 많이 팔았던 거지, 서로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소송 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거기에 비해서 특허는요, 권리 설정행위예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굴에 갑에게 강업 허가를 해줬어요. 강업권 설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갑이 뭐 인부도 고용하고요, 안전 설비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광업을 했어요. 근데 행정청이 황당하게도 을에게 강업권을 또 줬어. 똑같은 굴에 또 줬어. 하나의 굴에 두 명의 강업권자라는 게 존재하기가 참 힘들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주로 누가 이기냐? 선행 특허자가 이겨요. 그러니까 특허는요, 권리 설정이기 때문에 권리를 다른 말로 법률상 이익이라고 하죠. 법에서 이익을 보호받아요. 소송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알겠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요. 자, 허가는 반사적 이익에 소송할 수가 없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왜 할 수 있냐면, 허가는 자유예요. 서로 자유야. 하지만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서 거리 제한을 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담배 소매업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편의점 가면 담배 파는데 어디 가면 안 팔고 막 그래요. 50m 거리 제한이 있어요. 너무 과다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 거리 제한을 둬가지고 그 거리 제한 내에서는 특정 업체만 할 수 있도록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5가지 사례가 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죠. 담배 소매업. 담배 소매업. 주류 제조 면허. 주류 제조 면허. 주유소 영업 허가. 약종상 영업 허가. 분뇨업. 담배 소매업, 주류 제조 면허, 주유소, 약종상, 분뇨업. 그거는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허가는 원래 반사적 이익으로서 권리가 없고요. 소송 못하지만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특허는 원래 개념 자체가 권리 설정이에요. 법률상 이익이 있고 권리 있고 소송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적법요건, 유효요건 이런 게 있죠.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 얘들을 적법요건이라고 하고요. 특허인과 대리 얘들을 효력요건이라고 해요. 효력요건. 자, 적법요건이라는 건 이런 걸 결여하면은 적법하지 않아요. 위법해요. 효력요건이라는 건 이런 걸 결여하면 효력이 없어요. 없을 뭐 효력이 없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명, 허가, 면제를 결여하면 위법하지만 효력은 유효해요. 유효해. 뭔 말이냐? 군 입대해라고 하명을 했어요. 5월 20일 날 입대. 근데 5월 20일이 돼도 입대를 안 했어요. 위법하죠. 입대 안 하고 뭐 했냐? 결혼을 했어. 결혼이 무효해? 유효한 거지. 다만 그때 입대했으니까 위법한 거. 허가 없이 음식을 팔았어. 허가 없이 했으니까 위법하죠. 판행위는 유효해요. 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특허인과 대리는
효력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결여하면 아예 효력이 없어. 특허를 바꿔야 돼. 특허 없이 하면은 무효. 인가 없이 해도 무효예요. 그러니까 아예 없었던 것처럼 원상복구 시켜놔야 돼. 자, 요 상태에서요, 비교한 건 다 봤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허가 특허 인가 대립 사례 박스가 있어요. (215페이지) 요거 지금 요거 지금 정독으로 2번 읽어보세요. 그 박스에 있는 사례들도요, 시험에 뭐 꽤나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 당장 뭐 달달 외우고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좀 자주자주 봐줘야 돼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 넘어가 볼게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요것들이요, 전부 다 현실적으로 쓰는 것들이에요. 현실적으로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흔히들 다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원서를 접수하면요, 행정청이 그걸 수리해줘요. 수리. 그리고 나면은 시험을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시험을 보고 나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행정청이 결정을 해요. 자, 요거는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행정청이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합격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 다음에 합격자는 대외적으로 공고하죠. 발표해요. 표시하는 거죠. 표시. 그리고 이제 합격자가 찾아오면 합격증을 줘요. 이렇게 원서를 접수하니까 원서 접수했나 보다 이렇게 수리하는 것도 이것도 인식하는 거고요. 합격증을 준다라는 것도 공적인 증명을 내서 인식하는 거예요. 합격했구나. 요 말이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이게 수리가 어떤 시작점의 인식이라면 요 공적 증명 만료점의 인식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뭘 받아들이는 인식을 말 그대로 수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판단하는 행정청의 행위를 확인이라고 해요. 확인. 외부에 표시하는 것을 통지라고 해요. 통지. 공적 증명을 통한 인식을 공증이라고 해요.
이러한 것을 이 네 가지를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죠. 네 가지. 자, 네 가지 공통점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이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배우는데, 그 전에 봤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효과를 발생시켜요. 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자신의 의사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법에 규정된 대로 효과가 발생해요. 의사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대로 효과가 발생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전부 다 요식행위예요. 절차와 형식이 정해져 있어. 요식, 불요식 뭔 얘기 들어봤죠? 그죠? 절차와 형식이 정해져 있어. 그리고 네 가지 전부 다 기속행위예요. 기속행위. 기속행위. 이거는 뭐 나중에 또 나와요. 냈다 부감 못 붙여요. 부수적인 거를 뭐 요구할 수 없어요. 자, 교재 보면요, 요거부터 나와 있어요. 행정청이 판단하는 행위. 확인부터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것은 의문이나 다툼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의문이나 다툼이 있기 때문에. 자, 교재 볼게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밑에 1목이 개념이고요. 2목이 확인이죠. 그죠? 확인. 자, 확인이란 특정한 사실, 법률관계,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한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이를 공적으로 뭐 하는 행위다? 뭐 하는 행위다? 판단하는 행위다. 자, 그 밑에 종류를 보면요. 동그라미 1번의 조직법상 확인, 이런 멘트 기억할 필요 전혀 없어요. 괄호에 있는 사례만 알면 돼요. 괄호에 있는 합격자 결정, 여기 있네요.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거죠. 당선인 결정, 당선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그 밑에 도로구역 결정, 발령특허. 도로구역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죠. 발명특허도 발명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죠. 자, 시험에는 발명특허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발명특허는 발명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예요. 자, 발명특허는 강학상 특허이다. OX. 칠판 보세요. 발명특허 이거예요? 지금 뭐 사례 보고 있죠? 이거 아니야. 말이 특허지. 발명 특허는 확인이야. 자,
자, 그 다음 소득급액 결정. 주로 결정으로 많이 끝나죠. 판단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군사시설보호구역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의신청, 행정심판, 판단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판례박스에 보면요, 하단에 교과서 검인정 나와 있죠. 교과서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이거 학문적으로 봤을 때 확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 있는 넷다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있죠. 근데 얘는요 재량행위예요. 교과서 검인정은 재량행.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도 많이 나왔어. 자, 그 밑에 친일반민족 행위자 결정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친일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이것도 확인 사례죠. 자, 그 밑에 뭐 성질, 형식, 효과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요 얘기야, 요 얘기. 똑같은 얘기, 공통점. 자, 공증으로 가볼게요, 공증. 자, 공증은 공적 증명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증명이 된다라는 건 의문이나 다툼이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증명이 되는 거죠. 의문이나 다툼이 없으니까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증명은 영구적이냐? 그렇진 않아요. 반대되는 증거가 생기기 전까지 증명해줘요. 합격자다라고 합격증을 줬더라도 컨닝했다라는 반증이 생기면 불합격시킬 수도 있는 거야. 당선증을 주더라도 부정선거다 이런 게 밝혀지면 당선 취소시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반증 생길 때까지 증명을 해요. 자, 공증의 제일 중요한 용어는 인식작용이다 이거예요. 확인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판단작용이다 이거고. 자, 종류. 각종 장부에 등재하는 것. 2번에 증명서. 3번에 회의록 뭐 이런 데 기재하는 것. 4번에 인허가 증. 5번에 뭐 거민, 증인의 앞날. 그 다음 6번에 뭐 등기, 등록. 이거 뭐 봐도 공정인지 알겠죠, 그죠? 무슨 증,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끝나죠. 자, 성질은 됐어요. 똑같아요. 뭐 준법률행위다, 뭐 이렇고 이 얘기 나왔어요. 자, 근데 공증은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뭐 종류를 배우고 있냐면 뭐 종류 배우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사례들은 다 처분이에요. 당연히 소송이 돼야 돼. 처분이 소유대 이상이니까 당연히 소송이 돼야 돼. 근데 공증은 희한하게도 처분 종류인데도 소송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합격증 주면 소송할 거예요? 운전면허증, 여러분 합격증 잊어버리면 불합격되죠? 그렇지 않죠? 합격증 잊어버리면 재발급 받으면 되죠? 운전면허증 잊어버렸어. 운전 못해요? 재발급 받으면 되죠? 공증은요 권리금으로 변동시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처분성 부정사례라는 판례박스 있죠? 그냥 읽어보면 돼. 공증은 참 희한하게도 처분의 종류인데 대부분 처분성이 없어요. 그럼 뭐가 시험에 나오냐? 우측에 있는 처분성 인정사례. 처분성 인정사례 박스에 있는 처분성 인정한 공증 사례들. 이게 중요해요. 자, 1번에 토지 분할 신청 거부. 2번에 지목 변경 신청 반려 뭐 이런 거 있는데 예전에는 처분성 없다고 하다가요 처분성 있다로 바뀌었어. 왜 그러냐면 이게 갑돌이 땅이야.
땅을 이렇게 나누던 갑돌이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요? 그게 갑돌이 땅이라니까 이게. 근데 이렇게 나누는 거랑 이렇게 나누는 거랑 뭔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겠죠. 그죠? 2번이 지목이잖아요. 이 지목이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게 만약에 전이다. 반농사 지역을 전이라고 해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시청에 있으면 알게 돼요. 그러면 반농사해야 돼요. 여기서. 이게 택지면 건축할 수 있어요. 이게 지목이 전이든 택지든 뭐든 간에 이 땅에 대한 갑돌이 소유권의 변동은 있어 없어? 없어. 하지만 뭐에 영향을 줘? 사회 영향을 주죠. 지목이 뭐냐에 따라 사회 영향을 줘. 그래서 처분성에 따라 바뀐 거야. 그런 거예요. 3번 특허청장의 상표 사용권 등록 설정. 4번 의료유사업자 자격증 갱신. 5번에 사회단체 등록 신청에서 등록. 5가지 사례 꼭 기억해야 돼요.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성 있는. 그 밑에 관련 판례들 또 나와 있죠, 그죠? 처분성 인정하는 관련 판례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통지 있죠. 자, 통지 처음에 보면 이런 거 나와요, 또. 똑같은 이야기. 자, 통지는 뭐가 중요하냐면, 판례 박스 보세요. 자, 처분성 인정사례 옆에 쓰세요. 행정청 의도 통지. 자, 하단에 처분성 부정사례 옆에 쓰세요. 단순 사실 통보. 그 판례 지금 잠깐 읽어보세요. 자, 거기 처분성 인정사례 통지 한번 볼게요. 1번 판례 보면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 만료 통지 이렇게 되죠. 그죠? 시험에도 많이 나왔고요. 앞으로도 많이 나와요. 왜냐면 지금 대학교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교수 재임용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재임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도의 통지예요. 의도의 통지. 자, 행정청의 의도 통지가 처분성이 있는 것이지 단순한 사실을 알려주는 건 처분성이 없어요. 자, 2번에 독촉이 나와 있고요. 독촉. 이거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하겠다라는 의도의 통지예요. 강제 징수 통보고. 3번에 대집행 계고 있죠? 그죠? 요거는 대신 집행하겠다라는 의도의 통지예요. 2번, 3번은요, 3평 가면은 상세하게 배워요. 상세하게 배워요. 자, 4번에 농지 처분 의무 통지. 5번에 소득 금액 변동 통지. 5번 정도까지 기억하면 돼요. 자, 근데 처분성 부정 사례를 보면은 1번에 당연퇴직, 2번에 정년퇴직. 공무원 정년 몇 세예요? 60세. 이 판결 당시는 58세였는데, 그러니까 60세 되면 정년퇴직된다는 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팩트예요, 팩트. 사실 그대로 알려준 거예요. 1번에 당연퇴직, 이 정년퇴직이 당연퇴직 사유에 들어가는데, 당연퇴직 사유들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법에 정해진 그대로 알려준 거예요. 단순 사실 통보고. 자, 3번 보면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 법령의 개정 사실과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 정지 대상자가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거를 그대로 알려준 거야. 단순 사실 통보죠. 거기 이제 4번, 5번 그 밑에 것들은 다시 나와요. 이 4번의 성업공사에 내용이 없죠. 왜 그러냐면 5번이랑 똑같은 판례야.
성업공사가 5번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바뀌었거든. 공매 결정 및 통지, 뭐 이런 거. 요거는, 요것도 3편에 이제 압류 매각 청산할 때 매각 파트에 나와요. 다시 나오니까 거기 가서 보면 돼. 밑에 것도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마지막이 확인, 공중, 통지까지 받고 수리인데, 이 수리는요, 수리 자체가 시험에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 1평 끝에 소리 이런 거 배웠어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냐, 수리가 필요한 신고냐.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의 수리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예요. 그러니까 수리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신고 종류를 기억해야 돼. 신고 종류. 신고 종류. 거기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수리 단독문제가 나온 적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사례 박스 나와 있고, 넘기면 확인, 공중, 통지, 수리도 사례 있죠.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공복에 커피 마신 것밖에 없는데 속 이상이 너무 안 좋아요. 어쨌든 뭐 조금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은 확인, 공중, 통지, 수리 사례를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 새로운 파트니까. 요거 쉬는 시간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의 적법 요건이라는 파트로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본 게요, 뭐 되게 내용은 많지만 어떻게 보면 다 행정행위의 뭐예요? 다 종류들이에요, 종류들. 이게 다 처분 종류예요. 영어가 이제 현실적으로 쓰는. 그죠? 잠깐 쉬었다 볼게요.